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화 에피소드 회상 1.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너무나 가난한 농부의 자손이었다. 서주가 멸망하고 이후로 춘추5패, 제, 진, 초, 오, 월도 멸망하면서 다시 지룡의 시대가 도래했다. 나는 지룡 중 조, 위, 진, 한, 초, 제, 연 가운데 제1세가 약한 연나라 가난한 농부의 13남에서 둘째로 태어났으며 물론 여아들은 이 수에 속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난은 삶을 매우 고단하고 일상을 힘들게 만든다. 결국 가난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번거롭고 고된 인생길을 걷게 만든다는 말이다. 나는 연애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동생과 함께 척박한 땅에서 부모를 도와 벼농사를 지었다. 나의 아비는 전장에서 도망친 군노였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삶도 바꾼 인물로 그가 어디서 와서 이곳 연해수도 개 외곽마을에 정착했는지는 모른다. 우리가 사는 곳은 육류연광이라는 마을이었으니 이곳은 안세에 매우 취약한 마을이었다. 비록 내가 사는 곳은 마을 중심에서 반나절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지만 가끔 이곳 광으로 나가서 15일 장날에 우리 집안의 물건을 물물 교환하기도 하였고 나는 이때 어린 나의 눈에 장날 장사를 한 성인이 군노로 끌려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도 하였다. 하루는 아비를 따라 집에서 만든 가죽신을 팔러 장날에 갔다가 도성에서 나온 대갓집 아이에게 연신 두들겨 맞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다만 장사를 하였던 아비가 달려와 나를 두들겨 팬 아이에게 굽신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스친다. 내가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한 농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의 어린 두 동생이 죽던 날이었다. 나는 요왕의 전설을 따라 요산으로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놀러 갔던 것을 기억한다. 요산. 이 요산, 즉 연산은 무려 10만 봉우리를 자랑하는 거대한 산맥을 자랑하는 산으로 낯선 네가 이곳에서 길을 잃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 험산 줄령이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집안의 두 번째 형으로 어린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이 배정되었다. 하지만 나의 두 동생은 매우 장난기가 넘치는 아이들로 잠시 한눈을 팔면 언제나 위험 앞에 놓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나의 눈을 피하여 조금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렸고 나의 눈에서 사라진 두 아이를 두고 아비와 어미를 불러 아이들을 찾았지만 한나절 후에 찾았던 아이들은 크게 다쳐 반나절 길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이때 아비는 의원을 부르거나 약을 구하러 광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비는 무일 뿐이었고 사흘이 지난 후에 약재를 들고 왔으나 아이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후였다.
이후 나는 두 부모가 사흘간 하늘을 원망하며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결국 나는 이 사달의 원인이 돈과 재물에 있었다는 것을 그해 겨울에 알게 되었다. 아무튼 아비는 무일푼으로 약을 사흘 만에 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후로 다음 해 내 나이 15이 되었다. 형님은 나보다 3살이나 위에 있었다. 형님은 15가지 아비를 도와 농사를 짓다가 개 도성으로 들어가 객점에서 일하는 점소이가 되었다. 형님은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동생들에게 빙당오로를 주며 동생들의 기대와 기다림이 되어 주었다. 형님은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3개월에 한 번 와서 두 부모에게 돈을 주었고 이는 두 분 부모의 웃음이 되었다. 나는 이를 보며 우리 집도 다른 집 못지않게 살기 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형님은 한 해가 지나 다시는 우리 집으로 오지 못했고 아비는 형님을 찾으러 도성에 갔다가 1회 만에 돌아온 후로 밤마다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비는 2달이 넘도록 울음을 멈추질 못했으니 나는 마음으로 형님에게 큰 화가 미친 것을 다만 짐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3달만 기다리면 16이 되는 나이로 나의 형과 마찬가지로 도성으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비는 나에게 도시로 나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아무 말씀도 없이 아비 옆에서 농사를 도우며 살라는 무언의 표현으로 내가 도성의 삶을 동경하지 못하도록 매우 바쁜 일로 매진케 하였으니 하루는 아비를 따라 사냥했는데 우리 가족은 언제나 겨울철 양식이 부족하였기에 사냥하여 여러 동물의 가죽을 벗겨 육묘현 광해 장날에 가서 팔았다. 나는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비와 함께 사냥하는 것에 동행하였으며 아비는 언제나 나에게 간단한 사냥과 가죽을 벗기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가르쳐주곤 하였다. 14세가 되었을 때는 종종 홀로 사냥을 즐기기도 하였다. 겨울철 사냥은 좀 고되기도 하였으니 우리는 척박한 요산 산맥을 헤매며 무려 1달간 험준한 산봉우리 구석구석 누벼 수렵했다. 아비와 나는 약 21일 동안 함께 움직이다가 마지막 일에는 언제나 떨어져 따로 움직이며 나는 사흘간 홀로 사냥을 한 후에 사냥꾼의 임시 처소인 움막으로 가서 아비를 기다린다. 그런데 나의 16세 겨울 산행은 여느 때와 달랐는데 요산에 있었던 사냥꾼의 안식처는 비록 작지만 매우 아늑한 집이었다. 절벽 벽면에 굴을 파고 임시로 지은 집이라 그런지 밖에서 이 집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밖은 매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요동하였고 물론 매서운 바람 사이로 날카로운 눈발이 바람에 실려 장렬하였다. 인우는 이 절벽을 마구 후려갈겼고 절벽은 눈에 덮이고 있었다. 아비가 이리 오지 않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건만
혹시 사흘 전부터 내린 눈 때문에 길을 잃거나 낙상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요산대호를 만난 것인가? 작은 내실 중앙에 화로가 있었으며 그 화로 주변으로 고목에 놓여 있었고, 작은 고목은 의자처럼 앉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 한 청년인지 소년인지, 아이의 모습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짙은 건미에 코는 오뚝하여 정말 잘생긴 아이였다. 나이가 15, 6이나 되었을까? 그는 혼잣말하였다. 아무래도 그는 폭설이 내리는 이 밤에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훌루룩. 아이는 화로에 올려놓은 찻주전자를 들어서 찻잔에 차를 따르고 홀로 차를 즐기고 있었으니 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소녀는 천정을 보았다. 이때 아이의 고개는 좌측 출입문을 보았고, 끽. 누구요? 아이의 입에서 의문의 말이 흘러나왔으며 툭툭툭. 아이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왔고, 그는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본인 옷에 쌓인 눈을 털어내었다.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말이다. 툭툭툭. 소녀는 눈에서 기이한 안광을 내었다. 이상한 사람이군. 이곳은 오직 나와 아비만 아는 장소인데. 저벅. 척.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낯선 이는 매우 덩치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의 검상. 그는 말없이 고목에 앉았고 아이의 맞은편 자리였다. 또한 그는 잠시 화로에 손을 녹였다. 흐흐흐흐. 제길 반나절이라니. 비루목을 녀석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군. 녀석아, 어른이 오셨으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선 대접해야지. 소년도 괜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지 쪼르륵. 여기 있어. 소년의 찻잔을 받아 든 인물은 차를 2번 연속해서 마셨고, 흐흐흐흐. 좋군. 이것이 무슨 차인가? 오미자 줄기와 칡줄기를 말려서 낸 차인데요. 거기에 꿀을 조금 섞었습니다. 흐흐. 이런 차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제국 청주 임치에서 온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차는 처음이군. 꽁꽁 얼었던 영혼까지 녹여주니 말이야. 녀석아, 내 얼굴이 뚫어지겠다. 뭘 그리 보느냐? 한 가지만 말해주시오. 흐흐흐흐. 급하기는. 녀석아, 이 좋은 차를 마시고 이야기에도 급할 필요가 없거늘. 이곳은 아비와 나만 아는 장소요. 그런데 이곳에 오신 것이 아비란 녀석이 이곳에서 반나절 있는 곳, 요산 초입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농부를 말하는 것이냐? 그대가 말한 곳이 맞는 것 같소. 물론 그곳은 우리의 작전에서 후방에 약속된 장소, 임시 장소였지. 나는 그곳에서 하루를 기다리다 이곳으로 왔다. 내 부모는 나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해 주었지. 제 아비가 그곳에 있었단 말이요? 그래, 내 아비도 나를 도왔지. 그런데 그는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쳤더구나. 아니, 아비가 말이오. 녀석, 너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소. 특히 제국 사람의 말은 믿지 않소.
흐흐흐흐. 버릇도 없고. 그런데 내가 제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차를 마시기 전에 그대가 말하지 않았소. 임치에서 왔다고. 어허, 이 녀석 봐라. 차를 마시며 혼잣말하였는데 그것을 꼬집어 말하니 말이다. 내 녀석은 좋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구나. 소년과 덩치 큰 인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성인이 일어나 소년 옆으로 와서 앉는다. 이봐. 아이야. 나는 하루 동안 내 부모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구나. 나는 오늘 밤 동료들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새벽에 이곳 요산 능선을 따라 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염치 불구하고 배가 고프구나. 이곳에서 먹을 것을 먹은 후 잠을 잠시 청해야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는 하루 정도 허기를 털 수 있도록 말린 칡과 오미자 줄기가 전부요. 그리고 약간의 꿀이 있는데 그것은 식용보다는 이 차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래? 그렇다면 말린 칡 좀 다오. 나는 어릴 때 산에 올라 칡을 캐어 먹었던 기억이 있구나. 소년은 무표정의 얼굴로 일어나 기계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작은 내실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인 망태로 걸어가 그곳에서 작은 망태를 가지고 와서 무언가 꺼내어 덩치 큰 인물에게 주었다. 여기 있어. 좋구나. 덩치 큰 인물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년에게 칡을 받아 입속으로 신속하게 털어넣었고 씹었다. 한동안 덩치 큰 인물은 말없이 칡을 먹었고 소년은 눈을 감고 쉬는 듯 하였으니 이들은 각자만의 시간을 갖고 반시즌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런데 아비의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 사실이오. 나는 분명히 보았구나. 내 아비는 심하게 다쳤을 뿐 아니라 잠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웠다. 요산에서 대호를 만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리고 물론 나는 이곳을 통해 잠시 쉬고 제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내 부모는 너를 이곳에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내게 전해달라고 하였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속히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아니, 아이야. 지금은 깊은 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밖은 눈보라와 칠흑 같은 밤이구나. 그런 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소. 나는 이곳이 나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오. 어릴 때부터 나의 놀이 장소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보다 훨씬 빨리 집으로 달려갈 수 있어. 풋, 녀석이 좋은 눈에 좋은 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허세도 있군. 내 녀석의 이름을 알고 싶구나. 내 녀석은 내가 보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 내 녀석과 통성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난 양평이란 자다. 양평. 그래, 내 녀석의 이름은? 나는 류지혁이요. 허허,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내가 알기론 연나라에 류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내 부모는 이곳 영국의 사람들이 아니오. 사정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왔을 뿐이오. 그렇군. 아무튼 정말 지금 이곳을 나가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지혁이는 이곳에서 눈이 그칠 때까지 머물고 나와 있자꾸나. 아니요. 양평 아저씨는 왠지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고 아비는 다쳤기 때문에 더는 내가 이곳 요산에 있을 이유가 없어. 우선 집으로 돌아가 아비를 확인해야겠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양평이란 자는 가자미 눈이 되었지만 금세 인자한 얼굴이 되었다. 그런데 소녀는 다시 내실 한 구석으로 걸어가 다른 망태를 들었다. 허, 지여가. 내가 든 것이 무엇이냐? 나와 아비는 종전에 헤어지고 이곳 요산에서 토끼나 여우 등 산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모으고 있었소. 우리는 한겨울 생업으로 융여연 광에서 장날 모아놓은 짐승의 가죽을 팔아 한겨울을 낳고 있소. 그렇구나. 그곳에 든 것이 동물의 가죽이란 말이군. 그런데 아비가 다쳤으니 그럼 나는 갈 것이오. 양평 아저씨는 뜻하는 바를 이루시오. 허, 녀석. 다른 사람 걱정도 하는구나. 좋아. 내 길을 가려무나. 그럼 난 내 부자의 배려로 이곳에서 잠시 쉬다가 가겠다. 양평이란 자의 얼굴은 매우 다부진 표정이었다. 소녀는 돌아서서 출입문으로 나갔고 양평은 한동안 그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화롯불에 손을 쥐었다. 또한 그는 지역이 준 칡을 다시 들어서 입에 털어넣어 씹고 칡즙의 달콤함을 음미했다. 다시 한 시즌의 시간이 지났고 기익 덜컹 휘잉 쿵. 양평은 화롯불 근처에서 졸고 있었는데 내실의 출입문이 열렸고 양평과 같은 복장의 인물 두 사람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등에 칼을 차고 있었으며 그중 한 녀석의 옆구리에는 소년을 들고 있었는데 털썩 저벅. 두 사람은 양평을 보고 걸어왔으며 소년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양평을 보며 얼굴이 화색이 돌아 다가왔다. 물론 이들은 밖의 추위로 인해 얼굴이 붉은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곳 내실이 매우 따뜻하였기 때문이었다. 척. 두 사람은 부복했고 소자! 곽정 형제가 양 소장을 배우. 이들은 제국의 군사들이란 말인가?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너희 둘만 살아 돌아온 것이냐? 네, 원래는 오승도 우리의 집결지까지 이동하였지만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들어가 고작 둘만 살아 돌아왔다니. 양평이란 자는 곽불한 자의 말에 인상을 찡그리며 혼잣말했다. 그래도 소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않았습니까? 곽불한 자는 양평의 얼굴을 살피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일어나라. 이곳으로 와서 차나 마시자꾸나. 알겠습니다. 양평은 두 사람에게 지역이 만들어 놓은 식차를 따라주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양평에게 칡차를 받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히야. 맛이 좋습니다. 도대체 우리 제국에서는 이러한 차를 마실 수 없었는데. 저기 있는 소년이 만들어 놓은 차구나. 그런데 저기 지역이는 왜 잡아온 것이냐? 이곳으로 이동 중에 잡아온 녀석인데. 그렇다. 내실 출입구의 기절해 있는 아이는 바로 이곳의 주인인 류지혁이었다. 아이를 제압했나? 네,
녀석의 반항이 하도 심하여. 그냥 보내주지. 네. 아이를 만나 약간의 대화를 했는데 녀석이 우리의 약속 장소였던 농가의 자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장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곽불한 자는 조금 난감한 얼굴을 하였고 그 옆에 있었던 곽정이란 자가 소장, 그런 것이 아니라 오승이란 놈이 농가의 부녀자와 어린 여아를 건드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다리 저는 남자가 오승의 머리를 쪼갰습니다. 우리는 잠시 밖에 있다가 이러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라? 녀석은 한 달 동안 여인을 품지 못하여 폭발할 것 같다고 우리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잠시 참지 못하고 이러한. 양평은 잠시 기절한 지역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곽부 형제에게 제국의 야랑대 무사가 잠시간 일어난 욕정 때문에 이를 그르친단 말인가? 면목 없습니다. 소장, 양평은 노한 얼굴을 하였다. 곽 형제는 고개를 수그렸으며 하는 수 없구나. 너희들이 이곳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양평의 두 눈은 다시 류지혁이라는 소년을 돌아보았다. 마무리는 잘했느냐?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오승을 포함 15명 모두 죽었습니다. 내게 잘해 주었는데 모두 죽었단 말인가? 양평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다시 숙였다. 정말 하는 수 없군. 일어나자. 벌써? 우리는 제국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연애 걔는 예부터 난공불락의 요새구나. 우리가 이곳으로 넘어올 때 넘어온 산과 강이 몇이냐. 우리는 연의 요충지와 군사 등의 정보를 개에서 얻었다. 이제 돌아가면 제국은 본격적으로 연을 무너뜨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자. 혹시 궁벽한 이곳 농가를 건드린 것이 연의 관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쫓길 위험에 있구나. 속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소년을 죽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지금 내리는 눈이 심상치 않구나. 아이는 집에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 그리고 녀석이 우리가 집안을 멸문지화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느냐? 난 아이와 아이의 부모에게 신세를 졌으니 지금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소장. 세 사람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한 미련 없이 바람이 몰아치고 한방눈이 몰아치는 어두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닫힌 내실에는 중앙의 화롯불이 매우 붉게 빛났고 출입구 근처에 엎어진 류지혁이란 소녀는 움직일 줄 몰랐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